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4주차까지 학습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5주차에는 이 상용어치, 즉 최종어치가 국악 내에 장착되어진 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 유지력의 저하 또는 어치상의 이 변색이나 기타 어치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치상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즉 어치상을 수리하느냐 아니면 이 유지력 저하에 퇴축된 양만큼 이 첨상 채워주는 이 계면과 계상 두 가지를 학습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계면의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의 이 유지력 저하,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범위에 대한 이 타이어의 기능, 적정력의 이 공기압이 타이어에 제공되어졌을 때 4개의 휠이 안정적으로 이 자동차를 스무스하게 원하는 곳까지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러한 편리한 부분,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 총위치의 이 장착 후 국악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 요인, 자, 이 단단한 아크릴이 어치상으로 한자 점마구에 이제 장착되어지고 여기에 이 기능으로 가해지는 여러 가지의 이 교합합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처음 장착해 줬을 때의 좋았던 유지력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장기간 사용하는 범위에 대한 유지력 저하, 즉 치조의 퇴축의 범위를 퇴축된 양만큼 다시 이제 원래의 이 정상의 접합으로 채워주는 이 부분이 계면이다라고 그냥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유지력 저하 시에 이 채움, 첨상해주는 이 계면의 한 파트, 그리고 인공치아를 제한 나머지 어치상에서의 크랙이나 파절이나 변색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경우 인공치안을 기본으로 어치상만 바꾸는 이 개상, 이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는 이 계면의 이 가정을 이론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계면의 가정을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치상의 계면을 왜 해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왜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전에 제가 드린 이러한 이 개념을 가지고 학습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장착 후에 벌어지는 어치상의 계면 왜 해줘야 될까요? 사실 이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이 아니면 면대면 수업에서의 신종우 교수의 교수법, 사실 교수자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이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상호작용 없는 이러한 VOD 중심의 강의 콘텐츠를 드리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이지만 VOD 중심의 비디오지만 여러분들 그런 방법을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왜 어치상의 계면을 해줘야 될까요? 제가 쭉 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범위. 어치상을 국악 내에 장착하고 난 후 국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러한 다시 이 계면이나 개상을 통해서
리페어 해주지 않는다면 환자의 나머지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범위. 그러면 오늘 이 학습하는 어치상의 이 계면 자주 하면 좋을까요? 계속적으로 환자가 유지력이 떨어진다고 계속 치료실에 왔을 때 계속적인 계면의 횟수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계면의 이 범위를 잘못하면, 횟수가 높아지면서 잘못하면 처음에 장착했던 유지력의 이 접합 관계하고는 다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은 가급적이면 최소의 횟수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 더 이상 유지력이 계면으로 이제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계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덴처를 제작해 줘야 되는 범위. 자, 의치상의 계면을 왜 해줘야 될까요? 밑에 의치의 조직면이 의치의 지지 조직에 보다 정확히 접합되도록 의치의 조직면을 새로운 의치상 재료로 재형성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의치를 끝까지 마무리까지 제작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단단한 이 의치상 내면에 이제 이 새로운 재료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 즉 의치의 조직면을 새로운 의치상 재료로 채워서 원래의 의치상의 접합 관계를 찾아내는 이 관계가 오늘 계면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이치를 장착하고 난 다음에 지지 조직이 흡수되어지면, 즉 점막이라고 하는 범위가 퇴축되어진다라고 하면 더 쉬운 얘기일까요? 점막의 잔존 치조제의 흡수에 의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좌측에 보다시피 이러한 연조직의 점막 부위가 이 단단한 아크릴이 장착되어지고, 그리고 기능을 위해서 음식 섭취 시에 가해지는 그 교합력이 이 잔존 치조 부위에 전달되어지면서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퇴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범위. 첫 번째, 총이치의 유지와 안정의 저하가 되겠죠. 안에 이제 빈 공간에 의해서 총이치가 안정적으로 이제 기능과 심리 쪽에 이 서포트 해주지 못한 이러한 안정의 저하로 인한 환자의 이 음식 또는 이 심리적인 이런 안정감 저하 등이 첫 번째 크겠죠. 두 번째, 이 교합 고경에 이제 저하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세 번째, 입술이나 뺨 등 안면 조직에 대한 지지 결핍. 우리 학생들 굉장히 죄송한데요. 지금 연구실 바깥에 상인의 어떤 그 마이크 소리가 크게 들려서요. 잠시 이분 지나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리 양파 파는 자동차 아저씨가 학교 연구실 옆에 오랫동안 정차되어져서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약간 소리가 좀 적어져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편집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편집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이치 지지 조직이 흡수되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범위의 이 교합 고경의 저하, 그리고 입술이나 뺨 등 안면 조직에 대한 지지 결핍, 부정확한 교합 관계에 의한 의치의 수평 이탈 또는 이동되어지는 부분, 교합 평면의 재편성, 의치상의 헐거움 등의 임상적인 변화 발생이 이제 오는데 상당히 큰 여러의 이 흡수 조직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 문제점이 크죠. 이런 부분을 이제 정기적인 리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리페어 다시 원래의 의치로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는 범위. 오늘 5주차의 계면 부분입니다.
자, 의치상의 이 이제 계면의 이 적응증 한번 볼까요? 장착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즉시의치 경우. 여러분들 즉시의치 1학기 때 우리가 학습했는데 즉시의치가 뭐죠? 파샬에서 총위치로 넘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치아를 완전히 발거한 다음에 이제 최종 의치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발거하고자 하는 소수 치아의 상황에서 인상의 작업 모형, 이 작업 모형을 토대로 기공실에서 치아를 발거하고 거기에 발거되어질 것을 감안해서 미리 즉시의치를 만들어서 치료실로 제공해 주면 이 치료실에서는 환자 구강의 잔존 치아를 발거함과 동시에 이제 즉시의치를 다시 장착시켜 줌으로 인한 환자의 심리적인 또는 환자의 여러 가지 구강 내의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이 즉시의치로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착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즉시의치인 경우에 왜 계면을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즉시의치는 발거하기 전에 이제 모형상에서 발거하고 제작해서 끼웠기 때문에, 장착시켰기 때문에 장착되어지면서의 치조의 이 치유되는 과정에서의 치조의 이 흡수는 굉장히 빠르겠죠. 이러한 맥락으로 즉시의치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 사이에 한번 이 퇴축된 양만큼 다시 한번 첨상으로 이 계면으로 채워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잔존 치조제가 흡수되어 의치상과 잔존 치조제 사이에 접합 상태가 불량한 경우, 최종 의치 장착한 다음에 치조제의 흡수가 상당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중에 이제 접합 상태가 불량해지고 환자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이제 첨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범위, 그리고 이 환자의 경제적인 범위, 즉 의치 재제작에 대한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갖는 경우에 다시 한번 이 상용 의치, 최종 의치의 만족도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러한 첨상의 계면으로라도 어느 범위는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계면의 적응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의치상의 계면을 왜 해줘야 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의치상의 계면은 여러 요인 중에 잔존 티조의 퇴축에 따른 이 범위를 다시 채워주는, 이러한 회복시켜주는 이 과정이 이제 계면의 첨상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이 잡히면 계면의 이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헐거워진 이 퇴축된 양만큼을 의치상 내면 속에 채워줘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퇴축된 양만큼 정확하게 채워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첨상으로 해주지 못한 만큼의 이 환자의 불편함과 유지력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퇴축된 양만큼 정확하게 이제 이 계면으로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방법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의 이야기 듣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 생각으로는 이 계면의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채워줄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이 부분 학습한 다음에 이 계면의 전 프로세스를 카카오톡에 음성으로 답변 부탁 바랍니다. 자, 계면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먼저 이제 헐거워진 이 의치상을 인상제를 넣어놓고 인상을 떠내면 이 올드 덴처가 개인 트레이가 되겠죠. 개인 트레이라고 가정한 의치상 내면에 인상제를 넣고 인상을 떠내면
그 인상제가 차지한 공간이 곧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첨상에 채워지는 이 의치상의 내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덴처 내면에 인상제를 넣고 인상을 떠내면 올드 덴처지만 사실 개인 트레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올드 덴처를 개인 트레이 삼아 인상을 떠내서 그리고 지금 올드 덴처 내면 속에 인상제의 부분을 보이고요. 박싱 메소드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주모형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싱 메소드 어떻게 진행했죠? 총이치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인 틀에 의한 이 개인 본인상, 사실 이 박싱 메소드에 의해서 이 보도의 깊은 부분의 재현성, 보도의 가장자리 깊은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박싱 메소드를 총이치 제작 과정에 꼭 이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연결시켜서요, 올드 덴처의 인상제를 박싱으로 연결하고요. 여기에 주모형을 이제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모형제가 들어가고 의치상 내면 속에 지금 인상제가 채워져 있는 이 공간, 인상제 공간이 다음에 이 프로세서에서 인상제를 제거시키면 제거되어진 그 공간과 주모형 사이에는 이 인상제 공간만큼 현재 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프로세서에서 채워주는 이 과정이 계면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 베이스에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하고요. 네거티브 인덱스는 이제 이 지그라고 하는 범위에 주모형을 정확하게 이제 탈착을 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하고요. 자, 바셀린 도포하고요. 자, 이 기구가 이 첨상을 하는 계면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공구 지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그 하부고요, 상부고요. 그리고 상부가 여기 끼워지고 나사를 완전히 조여주면 하부 지그와 상부 지그가 하나의 지그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범위. 지그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제조회사에 따라서. 자, 이 지그를 가지고 자, 좀 전에 박싱 메소드에 의해서 얻어진 이 주모형, 그리고 현재 약간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은 올드 덴처 내면 속에 채워져 있는 인상제입니다. 자, 올드 덴처 내면에 끼어져 있는 인상제의 이 주모형을 교환면과 절단면만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이 유틸리티로 왁스로 다 박싱을 했습니다. 자, 막았다는 이야기죠. 자, 교환면과 이 전치부의 절단면만 노출시키는 이유, 즉 이 인덱스를 형성하기 위한 거죠. 자, 1차 이렇게 인덱스를 형성하기 위한 전치부의 이 절단면, 구치부의 교환면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노출시키고 나머지 범위는 왁스로 다 이제 블록아웃 해주는 범위.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그 하부에 이제 이 경속고를 올려놓고요. 경속고가 초기 경화되기 전에 현재 지금 교환면과 절단면의 3분의 1 부분이 여기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노출되어진 교환면과 절단면이 초기 경화되기 전에 경속고에 그 노출된 부분만큼 이 밀고 들어가서 이제 인덱스가 형성이 되겠죠. 석고에서는 음영이 되겠고요. 이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이 초기 경화되기 전에 이 경속고 위에 눌러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음영체의 인덱스를 형성한다 이겁니다. 자, 경화되어지면 이제 상부에 플라스타를 올려놓고 플라스타 경화되기 전에 상부에 지그를 올려서 나사로 완전히 지금 조여주면 인상제가 차지하는 공간 그대로 상부 지그가 고정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상제의 이 공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미리 이제 이 지그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 놓는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지그 상단에 플라스타가 완전히 경화되어지면 자, 제거하고 자, 이 주모 영상에서
이 올드덴처에 인상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올드덴처를 주모 영상에서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인상제죠. 이 인상제만큼 오늘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좀 전에 이 부분 말씀드려보면 지그에 장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그에 장착하는 이유는 현재 이 지그에 이 결합되어진 주 모형의 이 의치상 내면에 껴져 있는, 게재되어 있는 이 인상제 공간을 이 지그가 현재 그대로 지그가 그 공간만큼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상제를 다 걷어내고요. 자, 걷어낸 다음에 올드덴처 내면이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새로운 의치상 재료가 첨상되어졌을 때 이 메케니컬 케미칼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한 이 덴처보의 거칠기 부분을 조금 형성을 해줍니다. 이 덴처보의 거칠임은 즉 새로운 의치상 레진이 들어갔을 때, 채워졌을 때 매끄러운 이 의치상과의 결합력은 기계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치상의 두께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정도만큼은 이 덴처버의 이 거칠기를 형성해 주는 것, 결합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든 범위를 이 덴처버로 한번 거칠기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의치상 내면 속에 지금 제거되어 있는 현재 이 스페이서 부분만큼 자가중합 레진을 채운 다음 다시 지그에 장착하고 나사를 원래의 마운팅했던 그 상황까지 지그로 이 나사를 완전히 조여주면 내부에 인상제가 채워진 공간만큼의 자가중합 레진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바깥으로 넘쳐 나온다라고 하는 범위. 이 부분이 현재 계면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그를 쓰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겁니다. 지그를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레진을 채울 때에 어느 정도 공간까지 우리가 압력을 가해줄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사를 완전히 조여주면 더 이상 조여줄 수 없는 상황은 곧 처음에 이 나사를 우리가 조였을 때의 그 상태대로 안에 채움의 레진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중합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 자가중합의 방법이 있고요. 이제 중합기에 넣어서 타이머, 물의 온도, 압력 가해서 중합을 해내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그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주모형상에 이러한 인덱스를 좀 음영체의 인덱스를 형성하고요. 그 부분에 이제 이 지그 대신에 경속고로 다시 채워줌으로 인해서 음과 양의 이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음과 양의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나머지 좀 전에 지그를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게끔 채워주고 난 다음에 매트릭스를 제거하고 나머지 다듬질, 연마 과정을 진행하면 전체적인 프로세서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5주차에 이 첨상의 이 전 프로세서, 첨상의 이 유지력 저하를 회복시켜주는 이 범위, 계속적인 이 첨상의 방법이 진행할 수 없는 거고요. 약 두세 번 정도, 즉시 의치 정도에서 한번 최종 의치에서 약 두세 번 정도지 계속적으로 유지력의 저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범위. 특히 이 계면의 프로세서에서의 이 부정확함은 이제 상당히 환자의 불만족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단계별 제작 과정에서 지켜줘야 될 이 프로세서의 개념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주차의 두 번째 파트, 이제 이 개상이 아니고요. 이제 계면이 아니고 이제 개상입니다. 개상은 뭘까요? 개상은 이제 좀 전에는 이 첨상의 유지력을
회복시켜주는 범위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이 개상은 이 조직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인공치 않은 교합의 이 인공치 범위는 아주 좋은데 이 의치상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더 이상 이 틀니를 기능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러한 범위가 이제 리베이싱이라고 하는 이 개상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파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